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블록을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함수를 불러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이 있을 거예요. 뭐 더하기를 하겠다, 곱하기를 하겠다 등등 어떤 값들을 가지고서 기능을 수행하려면 그 함수한테 값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게 전달하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값들을 함수는 내부에서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할 때 그 선언부에서 정의하는 변수, 그거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함수는 값을 리턴할 수도 있고 리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함수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함수의 이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선언부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을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이런 값들을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파라미터 순서대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것을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 x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그 다음에 y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를 명시하는 것을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밑에 그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그걸 하기 전에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렸었군요. 디폴트 아규먼트는 이렇게 그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를 선언하게 되는데, 그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설정해 놓은 것을 기본 인수,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 값이 있는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에는 값을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기본값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반드시 값을 전달을 해야 되지만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할 때 메시지만 전달을 하고요. n의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n은 기본값 1을 사용해서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수를 호출할 때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n도 전달을 하게 되면 이때 기본값은 무시가 되는 거고요. 전달한 3이라고 하는 값이 n의 값으로 사용이 돼서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규먼트 전달 방법 두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함수가 선언될 때 선언되어져 있는 이 파라미터의 순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x의 어떤 값이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어떤 값이 전달이 되는 건지, y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어떤 값이 전달이 되는 건지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를 하는 것을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의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 포지셔널로 호출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키워드로 호출을 하셔도 되는 거고, 포지셔널과 키워드를 섞어서 호출하셔도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건 있죠. 주의하실 건 뭐냐면 포지셔널 방식과 키워드 방식을 섞어서 쓰실 때에는 키워드가 먼저 나오면 안 돼요. 키워드는 반드시 뒤쪽에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전달을 하다가 파라미터를 명시를 해야 되는 경우들만 뒤쪽에서 명시를 하시면 돼요. 호출하는 곳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했었던 게 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함수를 선언하는 곳을 보시면, 함수를 정의를 하는 곳을 보시면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붙어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아규먼트를 하나도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규먼트를 하나만 전달해도 되고,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전달해도 돼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values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표가 붙어 있는 파라미터는 모든 아규먼트들을 다 가져가 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표가 붙어 있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베리어블 가변 길이 인수를 뒤쪽에다 선언한 경우, 이런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출하는 입장에서만 볼게요.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만 보면 1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어디에 전달될 것인가? 키워드가 없잖아요. 키워드가 없으면 무조건 순서대로예요. 그럼 A가 값을 하나를 저장을 했죠.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B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얘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는 1이 되는 거고요. B는 2라고 하는 숫자 하나를 저장하고 있는 튜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쪽처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도 키워드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함수 호출에서 키워드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은 당연히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아규먼트들은 별표, 가변 길이 인수가 전부 다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A는 2를 출력하게 되고요. B는 2와 3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튜플이 되는 거죠. 되셨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 가변 길이 인수가 앞쪽에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가변 길이 인수가 앞쪽에 선언되어 있고 가변 길이 인수가 뒤쪽에 선언되어 있으면 이때에는요. 뒤쪽에 있는 변수는 반드시 키워드로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게 베리어블 랭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몇 개가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한 개, 두 개. 만약에 이걸 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까지도 누가 가져가게 되는 거냐? A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전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값이 전달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에러가 발생해요. 기본 값이 없는 파라미터인데 값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는 요거는 제가 밑에서 주석으로 텍스트 셀 하나 넣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설명을 테스트 2번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파라미터 B는 반드시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만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값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B라고 하는 함수는 반드시 키워드 방식으로밖에는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을 안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B를 키워드 아규먼트로 전달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테스트 3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무엇을 흉내내서 만들어 본 거냐면 프린트 함수 흉내내서 만들어 본 거예요. 프린트 함수가 파이썬의 프린트 함수가 첫 번째 아규먼트가 베리어블 랭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전부 다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이에요. 프린트 함수를 잘 보게 되면 그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프린트 함수입니다.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프린트 함수는 첫 번째 파라미터가 values라고 베리어블로 되어 있고요. 세퍼레이터 부분에 공백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줄바꿈 문자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몇 개가 더 있긴 하지만 파라미터가 더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def. 그래서 우리가 함수 호출할 때 생각을 해보면 함수를 호출할 때 생각해보면 프린트라고서 이렇게 하고서 문자를 한 개만 전달할 수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전달할 수도 있었냐면 문자열 한 다음에 and는 뭐 빈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여기에 이거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주게 되면 이거는 줄바꿈을 넣는 거죠. H라고 하는 문자열과 공백 하나가 있는 두 개의 문자열을 한 줄에다 출력하고 그 다음에 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근데 여기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을 한 거예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아규먼트들을 이 variable length가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separator라고 하는 파라미터나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키워드 방식으로만 값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전달하지 않아도 이런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함수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함수가 선언되어 있는 곳에서 파라미터의 기본값, 디폴트 아규먼트가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서 동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게 그거를 흉내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네, 뭐 그래서 연습도 간단하게 해봤고요. 연습 간단하게 해봤죠. 네. 그 용어들 정리되시죠? 아규먼트, 파라미터,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이런 거 요 정도 용어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규먼트를 선언하는 방식의 마지막일 것 같고요. 가변 길이 키워드입니다. 아마 그 점심시간 직전에 요거 질문하신 분 계셨었어요. variable length 가변 길이이면서 키워드로 호출하는 키워드 방식으로 호출하는 아규먼트. variable length 키워드 아규먼트.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다. 임의의 개수로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다. variable length.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파라미터 이름을 써라. 키워드 아규먼트.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은요. 말 그대로 variable length라고 하는 속성과 이런 속성과 그 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말로 풀어서 쓰자면 variable length 아규먼트. 아규먼트라고 하죠. 함수를 호출할 때 임의의 개수의 아규먼트를 전달합니다.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하나도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를 전달을 해도 되고 두 개를 전달해도 되고 임의의 개수로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 그 함수를 호출할 때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 전달을 해라? 파라미터 이름과 그 다음에 값 이런 형식으로 호출한다. 값을 전달합니다.
반드시 키워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파라미터 이름을 써줘야 되고 그리고 value, 값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variable length이면서 keyword argument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variable length argument이면서 keyword argument.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함수를 정의할 때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를 만드시려면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 두 개를 쓰시는 거예요.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 두 개를 쓰시면 variable length이면서 키워드 방식으로만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아규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는요. 함수를 호출할 때 정의할 때가 아니라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할 때는 임의의 개수의 키워드 아규먼트를 전달하면 됩니다. 파라미터 이름은 제한이 없어요. 파라미터 이름 요거는 밑으로 내릴게요. 파라미터 이름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 개수 제한 없습니다. 값의 개수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마음대로 붙여라라는 얘기예요. 키워드를 마음대로 붙이라는 얘기고요. 아규먼트 몇 개 전달해도 상관없다.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함수 내부에서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딕셔너리 취급이 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한 파라미터 이름이 함수 호출할 때 사용한 파라미터 이름이 딕트의 키가 됩니다. 그리고 그 파라미터에 전달한 값, 파라미터에 전달한 아규먼트가 딕셔너리의 밸류가 돼요. 함수 호출할 때 파라미터에 전달한 값, 이게 아규먼트죠. 전달한 값이 딕셔너리의 값이 됩니다. 밸류가 됩니다.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도요. 함수에서는 하나만 선언할 수 있어요. 가변 길이 인수와 마찬가지로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함수 정의에서 오직 하나만, 한 번만. 가변 길이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별표 하나를 붙이는 게 함수에서 한 번밖에 선언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별표 두 번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위쪽에서 테스트 3번까지 만들었었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테스트 4번이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 앞에 별표 두 개 쓰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변수 이름은. KW가 키워드, 그리고 뒤에 args가 아규먼트, s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 개, 복수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variable length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아규먼트들이다. 그런 의미로 KWArgs라고 보통 줄여서들 많이 사용해요. 개발자들이.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그냥 KWArgs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프린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를 만드셨죠? 함수를 만들었어요. 테스트 4번 하고 호출해 볼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실행해 볼까요? 아무것도 없죠? 결과가 근데 중괄호가 표시가 됐죠, 지금. 중괄호가 표시가 됐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중괄호가 있으면. 딕셔너리. 딕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거 리스트. 파이썬에서. 리스트. 그다음에 소괄호 튜플.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 그다음에 중괄호 딕셔너리. 딕트. 자, 가능해요. 이렇게 호출하는 거 가능해요. 일단 가변길이기 때문에 아규먼트를 하나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전달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수가. 자, 그럼 만약에 요렇게는 될까요? 안 될까요? 요렇게.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별표가 2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키워드를 줘야만 돼요. 근데 얘는 키워드를 주지 않은 거죠. 포지셔널 아규먼트로 사용한 거지 키워드 아규먼트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자, 여기 내용이 뭐냐면 함수는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0개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테스트 4라고 하는 함수는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가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0개의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갖는다는 얘기는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개의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전달했다라는 뜻이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지만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했어요?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함수의 설명 문서를 보니까 설명 문서에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2개가 있더라. 그러면 이 자리에는 반드시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파라미터 이름 제한 없다 그랬죠. 이름 마음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만드는 제한이 없으니까 이름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름을 반드시 뭐 KWArgs 이렇게 넣어라 라는 게 아니고요. 파라미터 이름을 아무렇게나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템이 하나인 딕셔너리, 얘는 아이템이 하나인 딕셔너리가 됩니다. A라고 하는 키값에 1이라고 하는 그 정수가 저장되어 있는 딕셔너리, 아이템 하나를 갖는 딕셔너리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전달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A는 1, 뭐 B는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아규먼트들이 전부 다 어디에 전달이 되는 거냐면 KWArgs에 전달이 되는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는 1이라고 하는 아이템, B는 hello라고 하는 아이템. 이렇게 2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함수를 만드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는 되게 많아요.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시각화를 할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에 보통 어떤 아규먼트들을 전달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선의 색깔은 무슨 색깔로, 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선의 두께는 어떤 두께로 등등등을 막 이렇게 여러 개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 개수도 상관이 없고 파라미터 이름도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는 아무렇게나 막 전달하면 안 되고요. 네. 선의 두께다 그러면 뭐 라인 위드스 뭐 그런 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프를 그릴 때, 그 다음에 뭐 선의 색깔이다 그러면 라인 컬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혹은 컬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선의 모양 그러면은 또 뭐가 있더라? 뭐 종류 뭐 그런 식으로 또 파라미터 이름 만들어져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게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 이름들이 여기에 전부 다 나열이 된 게 아니라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만들어져 있는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래픽 함수 말씀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죠. def 테스트 5번 이렇게 만들고 args 이렇게 만들었고요. kw args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그냥 프린트만 해볼게요. args가 무엇인지 프린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kw args가 무엇인지 프린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함수를 만드셔도 돼요. 요렇게 함수를 만드셔도.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는 가변 길이 인수, 뒤쪽은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인 거예요. 뭐 정리를 하면 args는 가변 길이 인수, 그리고 kw args는 가변 길이이면서 키워드 방식으로만 값을 전달하는 아규먼트. 가변 길이 인수이기 때문에 얘는 함수 내부에서 튜플 취급이 되는 거고요.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이기 때문에 얘는 함수 내부에서 딕트 취급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을만 잘 보세요.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만. 제가 여기다가 1, 2, 3, 뭐 1, 2, A, B 이렇게 전달했어요. 자, 출력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보시기 전에. 일단 에러 없이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이렇게 호출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가능하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는 비어 있어요. 모든 아규먼트가 전부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args가 가져가 버렸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 키워드 썼어요? 쓰지 않았어요? 키워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포지셔널 방식이란 말이에요. 포지셔널 방식이란 얘기는 파라미터 선언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라미터 선언된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1은 첫 번째. 얘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얘도 여기로. 왜? 전부 다 가져가 버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별표. 그죠? 가변 길이다. 나는 가변 길이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몇 개가 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모든 게 args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gs는 값을 4개를 갖는 아이템 4개를 갖는 튜플이 되는 거예요. 튜플.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한 게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호출하는 거니 1, 2 이렇게 했고요. A에다가 뭐 100, B에다가 뭐 200 이렇게 했어요. 테스트 5번이죠. 죄송합니다. 5번. 얘도 되겠죠? 앞에 있는 거 두 개는 포지셔널 방식이고 뒤쪽에 있는 거는 키워드 방식이에요. 포지셔널 여기 이 두 개를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두 개를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자, 1은 아그스에 2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얘도 아그스에. 왜요? 여러 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선언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얘는 키워드 아규먼트예요. 키워드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얘도 전달되는 곳이 여기예요. 이해되시죠? 별표가 하나 붙어 있느냐, 두 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가 튜플로 아그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두 개의 값, 100이라고 하는 값과 200이라고 하는 값이 각각 A라고 하는 키값으로 100, B라고 하는 키값으로 200이 저장이 되어 있는 딕셔너리가 되는 거고, 이 딕셔너리가 KW 아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튜플과 딕셔너리를 가지고서 그 동작하게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함수들이. 네. 되셨습니까? 네. 질문 하나 드릴까요? 테스트 6, 뭐 그냥 테스트라고만 할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벌써 빨간펜 선생님이 있네요. 그죠?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 자, 왜 안 될까요? 그렇죠.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함수를 호출을 하려면은요. 앞에 있는 게 키워드잖아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뭐 A는 1, 그 다음에 뭐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할 거랍니다. 그리고 뒤쪽이 베리어블 랭스니까 뭐 1, 2, 3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겠죠. 이렇게밖에 호출할 수가 없는데 문법적으로 얘를 허용을 해요? 안 하잖아요.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는 포지셔널을 먼저 써야 되고 키워드는 전부 다 뒤쪽에다 써라라고 하는 게 파이썬의 기본 함수 호출 방식이에요. 그거에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함수 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리어블 랭스 아규먼트와 베리어블 랭스 키워드 아규먼트를 동시에 하나씩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얘네 키워드가 뒤쪽으로 가야 돼요. 키워드가. 뭐 그런 정도를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요. make, employee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치고요. 이런 게 있다고 치고 emp 4번을 넘겨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직원 이름을 넘겨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직원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직원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정의한 함수인데 그럼 직원을 만들려면 필수로 필요한 게 4번 이름, 그 이외의 나머지는 알아서
알아서 넣어라 뭐 이런 뜻이.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코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emp NO에다가 emp NO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emp name에다가 emp name을 넣을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인가요? 딕트 만들겠다는 얘기죠. EMP는 딕셔너리, 사전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키값은 emp NO가 있고 emp name이 있어요. 이런 키값에는 무엇을 전달하겠다? 전달받은 아규먼트 넣겠다. 그 다음에 emp name이라고 하는 키값에는 무슨 값을 넣겠다? 전달받은 아규먼트 넣겠다. 자, 요렇게 4번과 이름을 필수로 가져야 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반복문 쓰는 거예요. 반복문. 키값 value in KW args. some items. 함수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함수 내부에서 무엇으로 취급하면 된다? 딕셔너리로 취급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기억나시죠? 키값만 알아낼 때는 keys, 그 다음에 값만 알아낼 때는 values, 키와 value 쌍으로 이렇게 값을 꺼낼 때는 items. 요거 기억나시죠? 요렇게 반복문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반복문을 만들고요. 저는 요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키값이 이메일이거나 또는 키값이 뭐 전화번호이면 이때에는 emp에다가 key value로 아규먼트 전달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런 값들이 아니면 그냥 무시해 버릴 거예요. 키워드 아규먼트에 어떤 값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키워드들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용된 키워드가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emp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이메일은 무엇 하고서 값을 넣어주고 또는 k가 phon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emp phone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value를 넣어주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무시를 해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return emp. 요렇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 요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make employee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안 넘길 수가 없어요. emp NO와 emp name은 안 넘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넘겨야 돼요. 순서대로 뭐 예를 들면 101번 뭐 이름은 뭐 스컷 그 다음에 뒤쪽은 자기 마음대로 넘겨도 되고 안 넘겨도 되고 이 두 개는 반드시 넘겨야 되지만 기본값이 없잖아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죠.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으니까 얘는
반드시 넘겨야 되는 그 값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가변길이기 때문에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값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파라미터 이름을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쵸?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에러 메시지 내용을 보죠. make employee라고 하는 함수는 몇 개의, 두 개의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가질 수 있어요. 두 개의 그러니까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순서대로 전달하는 아규먼트는 두 개만 가질 수 있어요. 두 개만. 그런데 몇 개를 전달했어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전달했다는 얘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얘는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를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아, 이거 전화번호야. 그러니까 tell.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만들어진 딕셔너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EMP name은 스컷, EMP anno는 100일 이렇게 만들어졌고, 얘는 어떻게 됐어요? 무시됐죠. 왜 그랬냐 하면 딕셔너리 만들 때 tell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메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사용이 될 수 있고, phon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사용될 수 있지만 tell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사용되지 않아요. 전달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호출을 하는데 여기에 tell이 아니라 phone이라고 제가 줬어요. 그러면 약간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지죠. 키워드 아규먼트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101이라고 하는 값은 순서대로 들어가야 돼요. EMP anno로 들어가야 되고요. 스컷은 그 다음 파라미터 EMP name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phone이라고 하는 여기는 키워드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된 거고, 그러면 만들어진 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EMP anno는 EMP anno가 얼마예요? 100일이에요. 100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EMP name은 뭐예요? 스컷이에요. 스컷. 네. 그래서 스컷이라고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얘가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와 밸류를 꺼냈어요. 얘가 키가 되는 거고 얘가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꺼낸 밸류가 phone이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딕셔너리에 phone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밸류를 저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함수가 매트플러립이라고 해서 그 그래프 그리는 함수 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그래서 포지셔널 방식으로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그런 변수들, 그리고 파라미터 이름은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서 개수 제한 없이 전달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들 잘 드시나요? 아규먼트라고 하는 용어, 파라미터라고 하는 용어 구별하셔야 되고요.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자바에서는 없었어요. 자바는 무조건 메서드 만들어지면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 순서대로만 전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파이썬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순서대로 전달하는 방식도 있고 파라미터 이름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함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돼서요. 딱 하나만 더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만 더 하고 마지막으로 재기함수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재기함수는 함수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함수. 네, 이거를 재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기함수는요, 우리가 똑같은 기능을 만들 때 재기함수로 만들 수도 있고 재기함수가 아닌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재기함수를 반드시 써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재기함수를 반드시 써라라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재기함수를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재기함수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팩토리얼 n. 자, 이거는 어떤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함수냐면 여러분들 수학에서 팩토리얼이 뭔지 아세요? 네. 보통 0팩토리얼부터 시작을 합니다. 0팩토리얼은 1. 약속이에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정이에요. 정. 약속이고요. 1팩토리얼은 0팩토리얼 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 이것도 1. 2팩토리얼은요? 2팩토리얼은 1부터 2까지 곱합니다. 1 곱하기 2. 1 곱하기 2. 이렇게 맞을까요? 1 곱하기 2니까 2고요. 그 다음에 3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네. 이거를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0팩토리얼은 그냥 약속을 하는 거고요. 약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의 정수에 대해서 1팩토리얼은 1에서 1까지만 곱하는 거, 2팩토리얼은 1에서 2까지 곱하는 거, 3팩토리얼은 1에서 3까지 곱하는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식을 쓸 수가 있어요. n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1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해서 쭉 곱해 나가다가 n-1 곱하기 n 이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이게 n 팩토리 1부터 n까지 곱하겠다가 n 팩토리얼이잖아요. 자, 그럼 요 앞에만 볼까요? 요 앞에만 보면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n-1까지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해준 거라고 쓸 수가 있죠. 항상 이런 식이 성립해요. 항상 이런 식이. 단 언제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렇죠? n이 1팩토리얼부터는 이렇게 일반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팩토리얼 곱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얘는 1팩토리얼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여기까지만 보면 2팩토리얼 곱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n-1 팩토리얼 곱하기 n이에요. 반드시 시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0 팩토리얼이,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을 계산하고 싶으면요, 그 앞에 n-1 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면
계산하려면 2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2팩토리얼을 계산하려면 1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1팩토리얼을 계산하려면 0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작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야 돼요. 약속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대로. 우선 우리가 리턴해야 될 값이에요. 리턴해야 될 값인데 아직은 어떤 값이 될지 몰라요. 어떤 값이 될지 모르고 만약에 n이 0이면 0팩토리얼은 우리가 그냥 1이라고 하기로 한 거잖아요. 1이라고 했고 만약에 n이 0보다 크면 리절트는 팩토리얼을 한 번 더 계산하는 거죠. n 빼기 1 팩토리얼 곱하기 n. 자, 이거 그대로 쓴 거 아니에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면이라고 하는 게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 곱하기 n 곱하기 n. 끝났죠? 저거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리턴. 이게 재기함수입니다. 이거를 재기함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있는데 함수 내부에서 자기가 자기를 부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부르고 있어서 이거를 재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거 똑같은 기능 1부터 5까지 곱하는 거 우리 만들었던 적 있죠. 재기함수 안 쓰고도 만들 수 있죠. 포문만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재기함수는 잘만 만드시면 코드를 되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재기함수는 잘못 만들게 되면 그 함수 자체가 무한루프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테스트 한번 해보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for n in range 6까지 해볼게요. print factorial n. 이거는 0팩토리얼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2 곱하기 3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계산 결과 맞죠? 0 팩토리얼부터 5 팩토리얼까지 계산 결과 출력해 봤는데 계산 결과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네, 재기함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재기함수.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40분에 시작할게요.